안녕하세요. 레드타이밍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윙 종가 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가 매매는 오후장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다음날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형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세력주나 테마주는 종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 경험이 쌓여갈수록 장중에 눈 빠지게 호가창 보고 대응하는 매매가 좀 머리도 아프고, 뉴스나 실시간 테마, 대장 종목 등 재료 등을 체크해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테마주가 변동성도 좋고 갭상승도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되 비중을 조금 줄이고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대응을 하면 장중 피로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준봉이 생겨나는 자리들에서 좀 집중하게 된 거예요. 장 끝나고 분류해놓은 종목이나 장중 제 매매가 끝나고 시간이 될 때 뽑아놓은 몇 종목을 옆에 호가창이나 차트 켜두고서 관찰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기준을 적용해서 매매를 해봤더니 오히려 비중을 늘리기도 쉽고 마음이 편안한 매매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관점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거예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매매 방법들이 있고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제로 이런 관점들의 내용을 여러 회원님들에게 교육을 했더니 본인만의 방식으로 관점을 확장시켜서 매매를 잘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이는 이 당일 거래대금이 터지는 강한 종목 기준봉, 즉 장대양봉이 발생한 종목인데, 이것을 그냥 쉽게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기준봉이 터지는 날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것인데,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략 50% 이상의 확률로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겠죠. 이게 이 회색 부분을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또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장 막판에 이 저항대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이게 어떤 정형화된 공식 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준봉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다음날 강하게 상승을 하려는 종목들의 특징이 오후 1시 이후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이죠. 특히 주요 이 저항대 구간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무조건 기준봉이 발생했다, 뭐 장막판이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들어가면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에 있고 재료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재료가 없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키우기도 쉽지 않고 조작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정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수치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종목을 찾아보시고 여러 종목에서 매매해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추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들만 만족을 하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 20일 동안 1일 최고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인 종목, 그리고 상승률이 10% 이상인 종목이 발생을 하면 그런 종목들에서 기본 이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포들 세력들의 개입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에서 대응을 해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적자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기준봉 이후에 횡보하거나 저항대 돌파를 여러 번 시도하는 종목을 좋아해요. 이걸 만약에 당일날 이제 기준봉이 터지는 게 당일날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게 다음날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기준봉이 완성이 되고 저항대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음날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가 고가 형태로 가거나 다음날에 시가 갭을 띄우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하고 며칠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부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계속 상승의 추세를 유지해주면 뭐 며칠 동안 스윙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매를 해보면서 확장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재료가 있고 큰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고 상승률 최근 고가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포들의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꼭 거래 대금이 200억이어야 하나요? 상승률이 꼭 10% 이상이어야 하나요?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니면 안 된가요? 뭐 이런 의문들을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스스로 그런 기준들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좀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기준봉의 거래대금을 500억 이상으로 설정하시거나 상승률도 15%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종목 수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소수의 종목에서 더 집중해서 압축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대응을 통해서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다듬어 나가셔야 돼요. 시장에는 절대 마법 같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나 유튜브에서 고수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대입하려고 하면 사실 그 어떤 기법이나 이런 공식화된 매매 방법들은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그런 기법적인 것들, 공식화된 방법들을 추종하다 보면 시장에서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법적인 부분들보다는 고수들의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좀 고민해보고 왜 저런 종목들에서 왜 저런 자리들에서 집중을 했는지, 그런 힌트와 공부거리를 줬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좀 고통받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매매한 종목들의 일지를 보면서, 실제로 제가 매매한 종목들의 일지를 보면서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흥구석유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올해 1월에 이제 큰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후에 추세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이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서 저항대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이 기준봉이 터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유가 반등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가 직전 거래량이 증가했고, 기준봉을 만드는 당일날 상한가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했고, 항상 유가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준봉이 발생한 날마다 종가 직전에 매수에 가담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 조건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고, 5호장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평균 거래량보다, 이때 이런 평균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S맥이라는 종목인데, S맥은 이 기준봉 이후에, 여기 기준봉 구간 이후에 저항대를 1일, 2일, 3일, 4일 동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매매 당일날 역시, 제가 이 매매했던 이 당일날 역시 이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한가의 흐름이 나왔어요. 이 저항대를 돌파한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실제 이런 이제 오후장부터 12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가담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계속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금을 이 정도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당일날 오후장에 평균적인 이런 거래량 대비해서 증가하는 거래량 흐름을 보고 저항대를 뚫는 것을 확인을 하고 캐치해서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고 저항 구간에 매도하는 트레이딩으로 종가까지 수익을 냈는데, 이때는 제가 보니까 한 3, 4천 정도로 여러 번 진입과 청산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증거금 100%짜리는 아닌데 적자 종목이고 12전환 공시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음날까지 가져가기엔 조금 불안한 종목이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원칙대로 짧게 대응을 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끌고 가서 종가까지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매매 경험, 그리고 각자의 그릇에 따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비중을 조금 덜 들어갔다라고 하면 종가까지 가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매매가 될 수도 있었겠죠. 뭐 종가 매매는 무조건 홀딩을 해야 하나, 동시효과에 매수를 해야 하나 같은 뭐 절대적인 매매 방법은 없고, 오후장에 강한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줄 때 실현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전 종목 예시 바이오톡 스택인데, 이 종목 역시 기준봉 이후에 여러 날 횡보를 했죠. 이거는. 그리고 차트의 패턴이 조정 기간은 좀 길었지만 거의 비슷했고, 재료가 부각된 시점도 이날 기준이 동일했어요. 그래서 기준봉 이후에 저항대를 여러 번 만들어 놓고 매매할 당일날 오후장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보시면 거래량부터 달라요. 제가 이제 매수에 가담한 구간들을 보면 이런 오전에 거래량 터지는 것들이 이때 이런 거래량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터지죠.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을 해서 매수 매도하고, 또 이제 분봉상 기준봉 발생하고 또 이 지지받는 구간에서 일부 매수했다가 또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원래 확률적으로는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 제외하고 이렇게 12시 이런 구간에서 대응하는 건 사실 확률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구간이에요. 강한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는 것이고, 제가 왜 적자 종목이나 전환사채 발행이 예고된 종목을 조심하냐면, 꼭 그 S맥도 그렇고 바이오톡 스택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꼭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못하고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주포들이나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특징이 조금 성질이 더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적자 종목은 수익을 줄 때 챙기는 방향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S맥도 그렇고 바이오톡 스택도 그렇고 같이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할 때 짧게 대응을 했고, 뭐 만약에 이제 좋은 종목이었다면 이런 자리들에서는 종가까지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 기준봉이 터지고 나서 계속 기준봉이 계속 터지죠. 이렇게 상한가 가는 흐름들,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들. 근데 당일날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저항대 구간을 뚫는 흐름을 보여줬고, 신고가를 만들 것 같은, 이 신고가를 만들 것 같은 거래량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에 가담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인 재료들인데 제가 매수한 자리들을 보면 또 이전에 거래량 대비해서 다르죠. 터지는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 집중을 해서 매수를 했고 여기에 지금 찍힌 이 셀 표시는 한 주, 두 주 정도 그냥 툭툭 던지면서 좀 테스트를 해봤던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실제 매수에 가담했던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가창을 따로 녹화를 해놔서 다음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핫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도 이 구간들에서 기준봉 이후에 여기 이제 기준봉 이후에 계속 박스권 구간을 만들었고 여기를 뚫으려는 저항대 구간을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으려는 이 구간 종가 매수에 가담을 했고 보시면 매수에 가담한 구간들을 보시면 이때 이 저항대를 뚫으려는 구간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가는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날 갭상승에 매도를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음날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한 것은 저항대를 뚫고 신고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더 추가적인 상승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 중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종가까지 흘러내렸죠. 그래서 링네트는 전일 오후장 거래량 증가할 때 매수해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이 다음날 갭상승에 매도를 해서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상승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세력들의 조금 비정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 다음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매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에 가담을 하더라도 일단은 수익을 줄 때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링네트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자료를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비케어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제가 매매했던 구간은 역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 팔았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거래량이 이전에 예시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금 티가 나진 않는데 거래량이 크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 저항대를 뚫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그 차트보다는 조금 재료적인 부분에 비중을 더 두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다음날 녹십자 최대주주 공시가 뜬다는 예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분명 시장 참여자들이 당일날 뉴스를 보고 접근할 것이라는 판단. 그러니까 저는 미리 이제 매수를 한 것이죠. 생각보다 다음날 오전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매매일지를 카페에도 올려드렸었지만 당일날 비중이 큰 다른 종목을 대응하느라고 매도 실수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됐는데 조금 만족할 만한 매매는 아니었지만 뭐 매번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 매수한 종목이 생각한 대로 기준대로 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 그냥 만족을 하는 것이죠. 매매하다 보면 뭐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나 대응 과정들을 복귀해 보시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조금 약해요. 약한 종목인데 패턴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준봉들 이후에 또 기준봉 발생을 하고 저항대를 계속 만들어 놓고 당일날 이때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고 호가창이 얇아서 비중 조절하면서 구간마다 좀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종가 직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갭 상승에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해서 매도하고 또 이제 또 상승 이 저항대를 다시 당일날 고가를 뚫는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또 이제 고가에 매도를 하고 여기는 뭐 수수료 세금만 제외하고 그래서 매매에 좀 그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크지는 않은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기준봉 이후에 이 저항대 구간을 만들어 놓고 당일날 기준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도했던 종목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17일 일요일에 이 영상을 현재 아이패드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만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5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시로 설명드린 종목과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 있어서 캡처를 해놓고 자료를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일날 이 시간에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날 이 뚫으려는 움직임 그리고 오후장에 오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는데 오후장에도 계속 이렇게 저항대를 뚫으려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참 좋았던 종목 같았는데 저는 실제로 대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도 아니고 수익을 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울까 하다가 일본과 분봉의 패턴이 정석적이고 좋은 모양이어서 좀 그대로 남겨놨는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준봉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 저항대를 만들어 놓은 구간들의 모습을 모양을 일단은 기억을 하는 정도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이 선정할 때 이렇게 기준봉이 터지고 기준봉 이후에 횡보하는 종목들을 계속 관찰 추적하면서 오후장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종목들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상황을 보고 수익권을 주면 종가 직전에 매도를 하기도 하고 다음날 갭상승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앞서 설명드린 여러 종목들,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분봉 차트로 보면 그 기준봉 이후에 저항대를 만드는 구간, 이렇게 저항대를 만드는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오후장에 매수에 가담했다면 이렇게 시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다음날 시초가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기준에서 종목을 압축하고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의 상승이라든가 다음날 갭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당일날 실시간으로 시세를 파악하고 집중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을 저녁에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고, 끼가 있는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관찰하셔서,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매매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식의 오후장 매매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좋은 관점 같아요. 손실을 내는 대부분의 이유가 기법적인 이유보다는 잦은 매매나 불나방 같은 추격 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주식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따라다니지 마시고 철저히 종목을 압축을 하고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해보신다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매매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매매를 조금씩 확장해보는 과정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식의 어떤 실력이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게 지금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종목도 자세히 관찰을 못하고 특징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종목들에서 막 잦은 매매를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수수료 세금만 낭비하는 매매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욕심도 생기게 되고 기준들이 뒤죽박죽되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내동매매밖에 없거든요. 주식은 수익 내는 방법보다는 손실 내지 않는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 그 예시에서 설명드린 종목들처럼 기준봉을 활용을 해서 우린 기본적으로 기준봉이라는, 이걸 뭐 다양하게 부르더라고요. 세력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기준봉이라고 해요. 그냥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렇게 강한 장대양봉을 그냥 기준봉을, 이걸 기준으로 매매한다고 해서 저는 기준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준봉이 터진 종목을 활용을 해서 종가 매매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이 매도의 기준과 매매 원칙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기준과 원칙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생존하고 또 나의 욕심과 내동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종가 매매 방법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매도의 기준은 종가 갭상승 마감, 내가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이 구간이 지금 3시 19분이에요. 그런데 종가의 동시 예상 호가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일부 50%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줄 때 일단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서 편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좋거든요.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이 나온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에 50%를 매도해요. 시간의 상승의 조건은 제가 볼 때는 3% 이상 상승했을 때를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 발생을 하면 시간에서 매도를 해주거나, 또는 다음날 어차피 시간에 상승을 하면 대부분 다음날 갭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50% 매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가 5% 이상 갭상승하는 종목에서는 시가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보는 거. 종가 갭하락으로 마감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케이스죠.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매수한 구간들이 있는데 동시호가에 여기서 하락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 구간이라면 조금 더 다음날 흐름까지 지켜보거나 그 시간의 흐름까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매매 원칙은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갖는 주도주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주도주를 찾는 게 저희가 기준봉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찾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놓고 너무 많은 종목을 보지 마시고 종목을 압축하고 유리한 시간대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신 없는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재료도 확실히 알고 어느 호가창의 특징이라든가 이 종목의 어떤 주포들의 좀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 그럴 때 자신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이지, 자신 없는 종목에서 괜히 대응하다가 손실을 내면 그거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리고
구간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고 수익은 줄 때 반드시 챙기시고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가장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는 정말 별거 아닌 기준일 수 있는데 수익과 손실은 기법이 아닌 매매 기준과 원칙이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교육이나 자료들이 기법이나 좀 공식화된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데 저는 교육을 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솔직히 정말 공식적인 것들, 기법적인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강한 종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에서 위험한 요소들, 뭐 적자 종목이라든가 조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뭔가 불안한 종목들을 피하고 좀 마음이 편안하게 매매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내는 것도 결국은 복기를 해보면 늘 자기마다 반복하는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반복하는 실수, 매매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매매 원칙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부분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에 맡기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수익을 누적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큰 수익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계좌가 레벨업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든 기준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방법이나 완벽한 방법을 찾아서 시간 낭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너무 공식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본인의 매매 성향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 굳이 잘 모르겠고 어려운데 매매에 무조건 가담해서 손실을 내는 것보다는 확실한 종목에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대응 종목수를 확장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교육이 어려운 초보자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공부들, 기초적인 공부들, 그리고 제 채널에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동안 유튜브에 올려드린 기본 교육 영상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면 분명 더 잘 들리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명드린 기본 기준들을 적용해서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나의 매매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기준들을 더 덧붙여 나가시면 되고 원칙들을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게 진짜 자기만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설명할 때 썼던 자료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럼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대단한 기법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시간 낭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장에서 써먹고 있고 꾸준히 수익을 주는 매매 기본 관점이라는 것이죠.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도 이런 식의 매매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교육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드리는 관점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다면, 소수의 몇 분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정말 그분들은 빠른 레벨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들의 호가창 흐름을 좀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해놨는데 이 영상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며칠 뒤에 호가창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을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2부 영상으로 실제 이제 종가 매매 어떤 식으로 가담을 해서 다음날 갭상승이나 뭐 수익 구간을 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도 많습니다. 열심히 반복하셔서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해 보시고 많은 공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호가창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